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 재무부는 2024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8,3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조 6,950억 달러보다 8%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재정 적자 확대에는 정부 지출이 급증세인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년도 소셜시큐리티 지출은 전년 대비 7% 늘어났고 메디케어 지출은 4%, 국방 지출은 6% 증가했는데요. 고금리 현상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도 역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1조 1,3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부채에 대한 연 이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건 사상 최초입니다. 미국의 메디케어나 국방 지출보다도 많죠. GDP의 3.93% 수준으로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데스먼드 레크먼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결국 연준이 개입해 돈을 찍어내야 하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세는 미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데이브 구셀 나틱시스 은행 전무이사는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현물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700달러, 우리 돈 약 370만 3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금값은 지난 18일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한때 온스당 2,707.84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미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값은 올해 31%의 상승률을 보이며 주요 원자재 중 가격이 34% 상승한 은 다음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주기를 시작한 데다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대거 금 매수에 나선 것이 금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한편 세계 금시장을 주도하는 런던 금시장 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올해 급등한 금 가격은 내년에도 지금보다 10%가량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응답자들은 내년 10월 말 금 가격이 지금보다 약 10% 높은 온스당 2,917.4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6%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8일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1분기 5.3%, 2분기 4.7%에 이어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분기 4.5%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3분기 동안 복잡하고 엄중한 외부 환경과 국내 경제의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했다며 대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죠. 사실 시장은 이번 성장률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중국의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한 바 있죠. 로이터는 3분기를 전망하면서 장기화하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4년의 경제 성장률 5%대 달성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번 3분기에도 비교적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며 5%대 달성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중국이 지난 9월부터 내놓은 각종 경기 부양책과 또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부양 정책 등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당국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미국의 수출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위해 AI와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만들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최근 몇 주간 TSMC 측에 화웨이용 스마트폰이나 AI 칩 제조에 관여했는지 문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소식통들은 아직 조사는 초기 단계이며 상무부가 자료를 확보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미 상무부가 화웨이가 이름이 다른 중개 회사를 내세워서 주문을 대신 넣는 방식으로 TSMC로부터 우회적으로 칩을 구매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와 화웨이 측은 디인포메이션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TSMC 측은 수출 통제를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 준수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가 미국산 장비를 이용해 만들어진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미 당국은 화웨이가 미 상무부의 승인 없이 미국 기술을 이용해 칩을 만드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미 대선일까지 수정헌법 1조와 2조,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한 명에게 매일 $100만 주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시간 19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지원 유세 행사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 청원에 서명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만 지급을 약속한 이날부터 대선 때까지 청원 동료에만 $1,800만 쓰게 됩니다. 머스크는 실제 유세 행사장에서 청원 서명자 중 선정한 한 명에게 $100만 지급했는데요. 현재 미국 연방법상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